세대는 AI를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크립토커런시 같은 암호화폐를 잘 몰라요. 이 영역이 근데 세상의 중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영역을 찾고 빛을 찾고 희망을 찾고 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정치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치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예전에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했죠.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벌은 후진 사람들한테 지배당하는 거라고요. 정치에 관심만 가지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정치적인 잠재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잘 보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표를 받고 싶은 생각이에요. 모든 정치인들이 어떤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지지를 원할 겁니다. 저는 그런 기반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서 제가 생각하는 개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헌법이 만들어졌어요. 꽤 오래전 얘기죠. 제가 중2 때 얘기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태어나시기 전에 만들어진 헌법일 겁니다. 그 87년 헌법은 대단히 위대한 헌법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헌법 체제 아래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가 됐죠. 여러분들께서 태어나셨을 때 아마 어느 정도 성장할 때부터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선진국이었을 겁니다. 그게 우리 세대하고는 여러분하고 경험이 좀 다르거든요. 저는 태어났었을 때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아니었어요. 선진국이 어떻게든 되고 싶어하는 나라였고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최루탄이 늘 난무했고 인권 침해가 늘 일상적인 그러려니 하는 시대였죠. 그런 시대를 거쳐온 세대와 태어났을 때부터 민주주의와 선진국의 나라에서 태어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성취를 만들어낸 게 87 헌법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87 헌법은 분명히 그 효용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87 헌법이 유지되게 하는 전제는 절제의 정신이었어요. 87년 헌법 내내 계엄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었어요. 계엄할 수 있었습니다. 탄핵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한 5년, 6년간 본 것처럼 이렇게 쓰인 적은 없습니다. 그동안에 있었고 그 당시에는 그동안은 싸움이 없었나요? 박 터지는 싸움이 있어 왔어요. 그렇지만 이 핵폭탄 버튼을 누르지는 않았던 거죠. 이번에 되는 사람이 나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그건 통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는 3년만 하고 내려와야 한다라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87년 체제를 닫아야 한다, 새로운 시대로 가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대개 자기까지만 해먹고 다음부터 이 생각 때문에 안 돼왔던 겁니다. 저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려는 욕심보다는 87 체제의 문을 닫는 그런 굳은 일을 하는 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특히 이렇게 계엄과 탄핵을 겪은 상황에서는 그런 결기가 반드시 필요할 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87년 헌법을 만들 때 제가 이번에 한 2달 정도 쉬는 동안에 그 헌법을 만들었던 어르신들을 많이 찾아뵀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되게 금방 만들었어. 그때는 전두환 정권 당시에 체육관에서 간접선거를 하는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선제로 바꾸는 거에다가 모든 국민들의 에너지가 집중돼 있었죠. 그것만 바꾼 겁니다. 그리고 유신 헌법에 있었던 것 중에서 독소 조항만 바꾼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상 우리가 갖고 있는 87 헌법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87 헌법이라보다는 대부분 경우에 70년대 유신 헌법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과정에서 사회의 변화를 반영할 만한 헌법적 조항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 있잖아요. 우리 군복무를 하는 분들, 여기 분들 많으시겠죠. 군인들이 어떤 손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일반 민간인들보다 더 보상해줘야 됩니까? 덜 보상해줘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두 봉사한 사람인데 더 주는 게 맞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두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인데 더 줘야지 왜 덜 줘요? 그런데 우리 헌법은 이중배상 금지라고 해서
군인들이 죽거나 그래서 다치거나 할 때 일반인들보다 훨씬 후려쳐서 적은 배상을 하게 해놨어요. 그게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게 유신헌법에 들어가 있는데 왜 그러냐? 당시에 월남전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월남전 때문에 굉장히 산업적 부흥을 이룬 건 맞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가난했어요. 워낙 많이 죽어나가니까 그 배상을 민간인들의 기준에서 해서는 나라가 재정이 감당을 못했던 거예요. 그 시대의 헌법이 우리 지금 2024년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젊은 군인들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거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자유민주주의예요. 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거는 프리덤이 아니라 리버티예요. 자유민주주의라는 데서의 자유가 내가 마음대로 뭔가를 뭐든지 하겠다는 자유로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자유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너의 자유를 나라가 국가가 제한하는 상황이 필요하다면 그건 반드시 법의 정신에 따라야 되고 또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라는 약속이에요. 저는 그것 때문에 이번 계엄이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생각했고 그걸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는 공화주의예요. 우리 공동체의 어떤 이상과 목표를 향해서 그 방향성이,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방향성이 없죠. 공화주의는 방향성이 있거든요. 그 발전에 복무한다. 그걸 앞장세운다는 마음. 저는 그게 보수주의의 본령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루는 정치를 해보고 싶어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요.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한 청년으로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과밀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제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우리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같은 방식의 지방 지원 정책을 해서는 저는 안 바뀐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정치를 할 때 제일 편한 게 뭐냐?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손해보지 않죠. 지방과 이 지역을 지원하는 방식이 지금 같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다 불만 없이 이렇게 뿌려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바다에다가 소금을 푸는 거예요. 농도가 조금 높아지겠지만 그게 해결되진 않아요. 서울과 경기 집중이 왜 일어나냐면 거기 다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집중의 문제는 조금 역설적이지만 집중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전체의 어떤 지방에 대해서 뿌리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무슨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이 좋아지긴 할 거예요. 쓸 수 있는 그렇지만 인구가 거기 집중되진 않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곳 이런 메가폴리스를 서울과 경쟁하는, 그러니까 서울 같은 집중화된 도시를 전국에 몇 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서울이 발전하고 집중하면서 경기도가 커지고 이랬던 방식을 지방에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똑같이 전체를 시군구를 다 그게 아니라 현재 그런 인프라가 갖춰 있는 곳을 더 집중하고 키워서 메가폴리스를 만들어서 한 전국에 5개 정도를요. 그걸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혜택이 퍼져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구를 서울의 경쟁 도시로 생각해야지 일종의 보완제로 생각하면 그럼 결국은 비슷한 일만 반복될 거예요. 저는 결국은 집중은 집중으로 풀어야 된다는 정책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줄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지금같이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되겠어요? 결국은 그것이 지역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 지역에서 서울처럼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메가폴리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도 당연히 그 중에 포함되겠죠. 여러 가지 정책 결단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정치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 여러분께서 어떤 방식으로나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정치를 제대로 하면 나라가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를 왜 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처음부터까지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네. 좀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 연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보수 가치 중에서 그런 거예요. 끊을게요.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 자체가 생각하는 것이 좀 공화주의나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으로 정치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나라가 잘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감시하고 여러분이 의견을 내주고 여러분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저는 청년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를 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AI와 크립토커런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